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폰트 패밀리 속성에 지정한 글꼴이 접속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일이 좀 가끔 발생을 해요. 그 인터넷에서 가끔 이제 글꼴, 예쁜 글꼴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글꼴들을 검색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글씨체 연습네.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글꼴을 내가 다운받아서 썼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제 이런 글꼴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서도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 같은 거 작업하고 막상 발표하려고 가져가면은 그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으면 글꼴 다 깨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컴퓨터에 글꼴을 설치해서 내 CSS에서 그 글꼴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자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으면 막상 접속한 사람은 글꼴이 다 깨져요. 그래서 웹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요. 폰트 파일을 온라인에 올려두고 접속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웹상의 글꼴을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기법이 생겼어요. 이걸 웹폰트라고 해요. 직접 제작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글꼴 같은 게 사실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글꼴들을 몇몇 사이트들이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냥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구글 웹폰트예요. 폰트.google.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이트가 디자인이 좀 굉장히 자주 바뀌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글꼴이 쭉 있는데요. 한글 글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고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인데 얘가 요즘은 조금 시들시들하고요. 요즘은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글꼴이 유행을 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본고딕이라고 하는 글꼴로 알려져 있어요. 쓰고 싶은 글꼴을 이제 클릭을 한단 말이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좀 나오고요. 얘는 굵기를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모든 굵기를 다 지원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을 get 폰트를 누르시면은 장바구니에 들어갑니다. 이 장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 더 골라볼게요. 검색이 요 글꼴을 요게 좀 모양이 독특하니까 큐트 폰트 얘하고요. 얘도 개 폰트 누를게요. 그러면 장바구니에 지금 두 개가 쌓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요 글꼴도 개 폰트를 누를게요.
그럼 장바구니에 총 3개가 담겼죠. 이제 장바구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장바구니를 누르면 이제 이런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Get Embedded Code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웹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코드를 헤드 안에 넣으래요. 헤드 안에 넣으래요. 그래서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여기 헤드 안에서 지금 실스 코드에는 미리 들어가 있는데 헤드 안에 구글 폰트에서 제시해 주는 거를 넣는 거죠. 자, 링크라고 하는 요 코드, 요 태그는 외부 CSS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 폰트를 구현하고 있는 CSS 파일을 구글로부터 참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큐트 폰트는 폰트 패밀리 큐트 폰트라고 쓰고 노토 산스 KR은 사용하고자 할 때 노토 산스 K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 더 있었죠. 플레이 라이트 GBS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쓰면은 글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글꼴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HTML의 클래스를 구글1, 구글2, 구글3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첫 번째 글꼴 이름, 두 번째, 세 번째는 노토산스 KR.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로 열어보면 자,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적용된 거죠. 근데 이 노토산스 KR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위에 거를 노토산스 KR로 바꿀게요. 자, 노토산스 KR 이거는요. 클래스를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한글 글자 모양 잘 보시면 돼요. 차이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장합니다. 네, 여기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자, 큐트 폰트 얘는 바로 티 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라이트 모양 바로 나죠. 대부분의 글꼴들이 영어 전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글이 지원하는 글꼴 같은 거 잘 고려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글꼴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 글꼴 같은 경우는 그럼 제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은 구글 사이트로부터 그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폰에서 가끔 그런 경우 많은데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게 좀 오래 걸린 다음에 잠깐 시간이 지나면 글자 모양이 바뀌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대부분 한 1, 2초 지나서 글자 모양이 바뀌는 사이트들이 전부 웹폰트 내려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폰트 같은 경우는 맥시멈 3개 한두 개 정도까지만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너무 많이 쓰시면 페이지 로딩 시간이 그만큼 느려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노토산 스케일 요거 하나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무 글자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글꼴 가서 윈도우 기본 글꼴 중에 웹띵스라고 하는 글꼴들이 있거든요. 얘네를 선택하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각각의 글자에 알파벳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아이콘들로 바뀌어요.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누가 봐도 무슨 표시인지 바로 티 나죠. 근데 가끔 디자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런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비상구처럼 보이나요? 자, 또 다른 케이스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의 아이콘이죠. 근데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경우가 좀 가끔 있거든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지금 이 사이트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느려? 자. 네. 저마다의 회사들이 자기네 로고 같은 거 아무나 퍼다 쓸 수 있게끔 해놔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홍보 효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단서 겁니다. 카카오 로고, 네이버 로고 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 버튼 있잖아요. 그거 맘대로 디자인 바꾸면 안 돼요. 저작권 걸려요.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로고를 맘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비상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픽토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는 표준 같은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꾸면 안 되는 고정된 아이콘들을 폰트에 담아놓은 서비스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꼴에 아이콘을 담아 놓은 겁니다. 얘네가 버전 4까지는 무료였는데 언제부턴가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을 구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이제 프로 버전은 제외하고 필터링을 하면은 사실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클래식이 아마 근데 이런 아이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뭐 링크드인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아이콘들도 굳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쓰는 방법이 뭐 얘네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면은 이메일로 뭐 코드를 이제 쓸 수 있는 코드를 뭐 준다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요. 오픈소스 버전으로 올라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8월 6일 기준으로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요 코드를 헤드 안에다가 복사해서 참조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글꼴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팝업이 뜨고요. 태그가 이렇게 떠요. 이거 복사해서
소스 코드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노트북 아이콘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검색하면은 다운로드 아이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개 검색을 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CSS니까 컨테이너 안에 모든 글자 크기를 40으로 늘려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사이즈가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헬로월드, 오렌지, FB라고 해서 글자 색상들 좋습니다. 이 클래스들을 여기에 동시에 하나씩 더 줄게요. 그러면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죠. 장점은 따로 이미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글꼴이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여도 깨지는 게 절대 없다는 거. 240으로 키워도 안 깨져요, 전혀. 단점은 색깔을 주고 싶어도 단색밖에 안 된다는 거. 글자잖아요. 뭐 여기 머리랑 몸통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런 건 안 돼요. 단색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응용해 보면은 우리가 썼었던 버튼 태그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아이콘 버튼이 되는 거죠. 버튼 태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이콘 버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요 서비스는 요거 한 줄 집어넣고 요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 딱지 없는 거, 이건 유료 버전이니까요. 프로 딱지 없는 것만 잘 찾아서 쓰셔도 상당히 이미지 작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무료 버전만 필터링만 돼요. 풀이라는 아이콘 누르시면은 무료 버전만 필터링 되니까 이 상태에서 찾으셔도 검색어 빼고 이렇게만 해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사이트 작업할 때 이 웹폰트 종류는 이제 무조건 걸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은 이제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폰트 관련해서 두 개 정리하시고요. 5시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에 뵐게요.